12명이 등록해서 4,500만 원 매출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8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4,500만 원을 만들어내려면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등록을 해야지 4,50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찔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지금 이 12명이랑 매주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너무 재밌어요.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객이랑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일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 뻔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겪었고 최근에 또 좋은 성과를 냈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뭐 1,500명, 1,7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3,000명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거의 1,3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 1,500명, 1,700명쯤에 무료 나눔을 많이 했어요. 해부학 책을 그냥 저희 직원이랑 같이 수정을 해서 무료 나눔 한 뭐 두세 번 했거든요. 두세 번 해서 거의 DB를 700개 정도 모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DB를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DB 모으기 되게 쉽네? 그러면 뭐 이거 한 10번만 무료 나눔하면은 DB는 거의 뭐 몇천 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DB를 한번 딱 모아보고 한 700개가 모이니까 그러고 안 모았습니다. 더 이상 그 DB 모으는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쉬고 있어도 DB는 계속해서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자동화로 퍼널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웹사이트를 갖고 있거나 아무리 뭐 비싼 외주를 맡겨가지고 내가 이쁜 웹사이트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카페에 와서 바람을 쐬고 있고 그냥 들어와 있어도 DB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개든 뭐 1개든 계속 누적이 되게끔 되는 게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 자동화라는 게 없어요. 고객이 계속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고객은 내가 쉬어도 계속해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는 700명 모으는 게 너무 쉬웠으니까 1년 동안 제가 글을 썼다 했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그 DB를 모아야 된다라는 걸 그때 새롭게 인식하고 이제 DB를 또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자 본격적으로 다시 그 무료 나눔을 했거든요. 똑같은 무료 나눔을 했는데 그때 한 40명밖에 신청 안 했어요. 700명 신청했던 그 자료가.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료 나눔이 너무 경쟁처럼 많아진 거예요. 너도 나도 무료 나눔을 해서 자료가 뿌려지니까 그 자료를 재가공해서 자기의 의견을 조금만 달아서 거의 뺏겨가지고 그 자료로 막 자기 거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많았고요. 운동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친 거겠죠. 그 자료를 너무 많이 무단 배포하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이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피드로 모았거든요. 컨텐츠 피드 10개씩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무료 나눔하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그때는 피드가 아니라 릴스로 흐름이 꺼버렸는데 제가 릴스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떻게 모으는지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DB 모으는데 속도가 굉장히 좀 딜레이가 생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릴스가 몇 개 터지고 나서는 그 릴스 하나로 또 몇백 명이 모이고 이랬는데 이전에 했던 그 방식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더 어려워졌고 더 정교화됐고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더 뭔가 그 관여를 하는 깊이가 관여도가 좀 컸다라면 이제는 그 짧은 릴스를 보고 짧은 메시지 하나만 남기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예전에는 리포스트하고 태그 걸고 댓글에 뭐 남겨야 되고 신청서 써야 전자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글 하나 그냥 톡 남기면 받을 수 있으니까 관여를 적게 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옛날에 모았던 그 DB의 어떤 고객의 그 수준과 달랐다는 거죠. 그냥 정말 아무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오니까 제가 뭐 가치 있는 걸 줘도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줘도 반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원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또 정말 많이 했고요. 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래서 판매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판매가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대표님 강의는 들어본 사람이면 이 가치를 진짜 누구나 안다. 넘사벽 강의다. 정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 대표님이 하는 강의가 조금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 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대표님이 정말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저희 교육생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안타까워 보였겠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가치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유명하지를 많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나를 만나기에는 조금 내가
자꾸 어려운 얘기하고 너무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때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 어떻게 대중적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뭐 갑자기 홈트 유튜브도 막 했어요. 그래서 3초 만에 종아리알 싹 빼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홈트도 막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운동 전문가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거 거짓말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거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모델은 아니었어요. 제가 친한 강사가 모델로 해서 그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도 나랑 되게 친하고 내 마음이 맞는 분이니까 자기도 이거 거짓말 같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비대중적이니까 대중적인 거 일단 해보자. 해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진정성 있는 내용을 뒤에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니까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외에도 강의를 좀 대중적인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쓰는 언어도 아닌데 대중의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막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80만 원 받던 해부학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온라인에서 8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모르죠. 이게 80만 원 받는지 8만 원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8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한 33명 정도가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3명 등록해서 거의 뭐 한 300만 원 조금 넘게끔 업셀링을 했어요. 그걸 듣고 또 좋아가지고 다른 상품으로 또 듣고 이렇게 해서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3개월 동안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라도 3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버니까 뭐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30명이 등록하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뭐 3, 4명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나머지는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뭔가를 교육시켜서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돈 내놓고 안 한다는 거죠. 저렴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3개월 동안 이번 년 1월, 1월, 3월에 300, 300, 300 이렇게 매출을 하고, 그리고 5월달, 6월달 합쳐가지고 이제 4,500만 원 매출을 했거든요. 이때는 몇 명이 등록했냐면 12명이 등록했어요. 12명이 등록해서 4,500만 원 매출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8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4,500만 원을 만들어내려면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등록을 해야지 4,50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500명이라는 인원이랑 12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제가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500명보다 당연히 12명한테 내가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대로 500명한테 쏟을 그 에너지를 단 12명에게만 집중을 하면 이 12명은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칫 잘못해서 그때 나도 이제 그 대중적인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거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 대중적이려고 하고 나의 본질이 있지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난 대중적으로 가야 돈을 벌구나 이렇게 합리화해서 그 방향으로 갔더라면 저는 계속해서 8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팔면서 또 않는 교육생들과 억지로 내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었겠죠. 참여를 안 해요. 강의를 보고 오라고 해도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교육을 시키냐고요. 돈 내놓고 하질 않는데. 그러니까 돈 벌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돈 벌었으면 난 가치를 주고 싶은 사람인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왜 자꾸 나한테 그냥 기증만 하는 거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줬으면 그만큼 가치를 원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나도 서로 성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행히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12명에게 이제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아찔해요. 저는 정말 이거 만약에 500명을 통해서 4,500을 벌었으면 내가 이 500명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책임도 못 질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식 일방적으로 무단 배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00명 관리가 힘드니까. 근데 12명 관리면 너무 쉽죠. 12명은 제가 맨날 1대1 레슨을 할 때도 최대 제가 67명까지 관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2명 관리는 쉽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어떤 체계도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2명이랑 매주 이제 컨설팅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그리고 매주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객이랑 원하지도 않는 어떤 일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원하는 꿈의 고객이랑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지속성은 지금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제 다음 도전 과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의 어떤 행복감을 요즘에 많이 느끼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계속 이 소울메이커 전이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